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시작할게.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는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미루어 짐작이 추론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 추론이 아니고 그 아픔을 직접 안다. 그러나 자,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베어서 아파할 때는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이 뭐야? 직접 아는 거지. 직접 안다. 그것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것으로 알지는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 직접 아픈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에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 사실에서 그의 고통을 추론하는 것이다. 저 사람 행동 보니까, 막 방방 뛰네. 아파서 그런가 봐. 피 흘리는 거 봐. 정말 아프겠어.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직접 알고, 자, 다른 사람은 뭐하니? 다른 사람은 추론하지. 추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 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된다. 대립.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게 철학적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람 거짓말 한다는 거나 거짓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그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은 인정이고 마음은 의심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행동은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식적 회의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납 추론이 정당화되느냐는 기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유비 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유비 논증은 뭘까? 바로 설명이 나온다. 유비 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하는 논증이야. 그러면 유비 논증에 대한 개념이 나왔지. 정의야. 그러니까 자, X라는 것이 A, B, C, D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Y라는 것이 Y도 똑같이 A, B, C, D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 유사해. 그러면 뒤에 뭘로 나올 걸? 이가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예상할 수 있지, 그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유비논증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대상이, 이 첫 번째 X가 가지고 있는 대상의 특징하고 Y가 갖고 있는 대상의 특징이 비슷하면, 아, 그러면 뒤에 요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닮았지, 그지?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에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야. 그래서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해. 이게 유사성이지. 비슷한 점. 따라서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리라. 그래서 추론하는 거야. 이게 유비논증이야. 그래, 아, 내가 아파. 손가락 베니까 아파. 그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도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이 유비논증은 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연성도 약하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유비논증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 성공한 유비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앞에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이 유비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 곧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해.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아픔을 느끼는 건 직접 아는 건 나 혼자뿐이잖아.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 혼자 갖고 느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라고 그렇게 결론 짓기는 힘들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예시가 나와.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 열어보고 책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나머지 상자들도 똑같이 생겼으니 모두 책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매우 빈약한 논증이 되지. 뭐 많이 열어봤더니만 다 책이야. 그러면 아, 이 상자들은 책이 들어있겠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 맞겠지. 근데 딱 하나 열어보고 이 책이네. 다음 것도 책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빈약해 보이지, 그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논증도 이와 같다.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기납추론은 수많은 관찰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자, 기납추론 뭐냐면 우리 까마귀 얘가 되게 많이 들거든. 첫 번째 까마귀가 보니까 까매, 두 번째 까마귀가 까매, 세 번째 까마귀 까매.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뭐 천 몇 번째 까마귀도 까매. 그러면 그 다음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하면 앞에 쭉 까맸으니까 까맣다고 하면 약간 요거는 좀 논증이 될 만한 좀 굉장히 사례가 많지.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많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뭐 이때까지 쭉 까맸는데 그 다음 게 안 까말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자 기랍추론은 수많은 관찰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어. 매일 해가 떠. 근데 안 뜰 수도 있잖아. 그 다음 거는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기납추론의 한계야. 기납추론의 한계이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이를 기납의 문제, 한계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납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앞에 쭉 그래. 근데 맨 마지막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로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될 수 있는데 딱 하나,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다. 다른 사람은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치? 하나의 관찰 증거, 나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유비 논증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이 상식이라는 것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인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에 인식적 회의론, 모든 지식을 의심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심한다. 요 밑에 잠깐 우리 한번 적어보자. 인식적 회의론은 다른 사람 신체 X, 마음도 X, 그리고 나의 신체도 X, 의심하지, 그지? 의심하고, 그리고 앞에 올라가면 인식적 회의론자들이 오로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 이것을 유아론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그럼 뭐만 있다고 얘는? 자, 의심하는 마음은 O. 그리고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조건은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뿐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자, 요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얘는 다른 사람 신체는 의심하지 않지, 그지? 그러면 뭐만? 다른 사람 신체. 다른 사람 신체다. 자, 여기도 다른 사람이야. 의식론 여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 신체는 의심하지 않고 여기 인정하고 다른 사람 마음만 의심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래요. 불가하다고 주장한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행동 이꼴 마음이야. 그러면 마음 문제가 있어, 없어? 마음 문제 없지, 그지? 자, 마음 문제는 이 사람들은 행동을 보면 되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리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득력 있지는 않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을 견지한다면 동일론자는 마음 이꼴 뭐라는 거야? 뇌 구성 물질이라는 거지, 그지? 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점도 해결된다고 보는 철학자들이 많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달로 복잡한
정신 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마음은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게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을 포기하는 거야, 동일론은. 왜? 마음이 꼴 물질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뒤에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철학적으로 살펴본 거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자, 내 마음을 아는 방식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방식의 차이인데,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내가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직접 알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의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의 사실에서 그의 고통을 짐작하는 거지, 그치? 추론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 문단,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 이걸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한다.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다고 의심하는 거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인식적 회의론, 기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히고, 3문단,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한 유비논정의 접근 방식은,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원로 유비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뭐야? 유비논정이야.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도 베면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고요. 자, 3문단, 성공한 유비논증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지, 그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논증이 정당하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인데, 유비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납의 문제는요,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라고 기납 추론은 수많은 관찰 증거가 있지. 그런데도 내일 안 뜰 수도 있잖아. 그것만으로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논증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왜 하나야? 아픈 거 느낄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잖아. 다른 사람은 보면 아프겠다 추론하는 분이잖아. 그지? 그 하나의 증거뿐인 거야.
오문단,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알기 위한 철학적 접근들인데, 자, 인식적 회의론, 세계에 대한 우리 모든 지식을 의심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심하고요. 내가 마음이 아니야.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하고요. 자, 오직 뭐만, 요하론, 오직 뭐만 있다고. 자,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의심하고 있는 내 마음뿐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는, 이 신체는 인정. 근데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하고, 행동주의자들은 마음 이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지,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설득력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 단지 드러난 행동 갖고 그 마음을 추론한다는 것은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동일론은 마음은 신체 중에서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되고, 많은 철학자들은 동일론을 견지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지만, 이는 마음이 물질과 다르다는 주장, 이원론을 포기하는 것. 마음 이꼴 물질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원론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